미국주가 1분기에 사실 미국 경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위축이 많이 되긴 했지만 그의 자신감에 기반이 된 빅피처 그런 발언들을 보면은 경제 정책이 잘 뿌리를 내리면 내년 이맘때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 이상을 기대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어요. 그거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과시하려는 차원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정말 감사한 모습 좀 상원에 이제 통과 요구를 좀 나오는데 뭐 감사한이 사실은 통과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내년에 3%대 성장을 할지는 사실은 좀 미지수인 부분들입니다.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거는 미국의 그 예외주의 현상 그것 때문에 최소한 지금 이러한 관세 정책 자체가 해소가 되고 뭐 감사한이라든지 이러한 성장 드라이브 자체를 다시 가동한다라고 하면 결국 셀 USI가 다시 바이 US의 이 현상 이 정도의 흐름을 사실은 조금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29일 D-Day가 밝았습니다.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지금 실적 발표가 이미 나와서 애프터마켓에서의 엔비디아 움직임은 일단은 지금은 초록불이 여러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에 이제 낮아져 있었던 그런 부분이 우리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을 그렇게 많이 자극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5.28%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장에서 지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매출도 그렇고요. EPS도 그렇고 모두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수출 규제로 인한 매출에 대한 전망이 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같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매출이 무려 73%나 급증했다라는 부분이 역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구나를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브로드컴도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2% 넘게 오르고 있고 AMD 그리고 오늘 또 다른 M7 종목들 장중에는 3대 지수가 하락 마감을 해서 좀 흔들렸지만 현재 테슬라도 1.4% 반등, 아마존, 구글, 메타 뭐 아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모두 초록불을 켜고 있습니다. 뭐 의사록 발표나 경계감을 조금 흔들흔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과 함께 바로 시장은 반전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글로벌 인터뷰 특집으로 두 분을 모십니다.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다양한 소프트 데이터 지표가 최근에 또 좋았죠. 어제 시장을 또 끌어올렸던 내용 중에서는 그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 심리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이거 이러다가 완전 확 상승으로 반전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관련한 부분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지 아니면은 무언가 달라지는 것들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모시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들 저희가 씹고 뜯고 한번 어떤 내용들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 좋았던 내용들 중에서는 좀 경계할 내용이 있는 건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글로벌 인터뷰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시장 분위기를 확실하게 좀 반전시킬 만한 내용이기는 한데 약간 어쨌든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또 수출에 대한 중국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네, 오늘 뭐 실적이나 매출이 특히 이제 매출이 조금 시장 예상치를 좀 거의 준하거나 좀 상회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전만큼 이렇게 깜짝한 어떤 실적을 발표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사실은 워낙 눈높이가 사실은 낮아진 상황들이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매출에 대한 어떤 우려 자체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좀 불식시켜주는 좀 매출이 나왔다라는 것이 아마 지금 시간에서 좀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원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동안 사실 뭐 엔비디아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시장이 조금 오히려 좀 하락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상당히 눈높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그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삼프로TV에서
새로운 그 컨텐츠 서비스가 시작이 됐거든요. 저희가 그 GIN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국어로 하면 찐 미국 소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글로벌 마감 시황이나 주요 내용들을 장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데 지금 5시 50분에 타이의 장 마감 소식 해가지고 그 타이왕님이라고 우리 글로벌 채널 알고 계신 분들은 글로벌 머니톡 채널에서 이미 보셨던 분일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실적 내용과 또 중국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지금 그 경쟁 가운데서 좀 배제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등등 자세한 사항은 이제 추후에 심층적으로 저희가 리포트가 올라가고요. 지금 마감하자마자 아직 한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빨리 적용이 되니까 GIN 여러분들도 저희 3프로 앱에 들어가시면 또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밤사이에는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방금 전달된 거 외에도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그 내용은 약간 또 시장을 실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세부화는 어떻게 발표가 됐나요? 예, 그 상당히 좀 매파적인 내용들이 사실 좀 많았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여전히 뭐 미 연준 대다수 위원들 자체가 조금 우려를 좀 담은 듯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미 연준의 뭐 양대 채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물가 안정과 고용자, 완전 고용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감 자체를 상당히 좀 많이 좀 피력한 부분들이어서 뭐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연준이 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 금리나 재개 뭐 이러한 신호와 전혀 그러한 어떤 시그널은 던져주지 않은 사항들이고 당분간 미 연준은 뭐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기존의 입장 자체를 재차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확인시켜준 내용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 연준이 조금 이 관세 정책과 관련돼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뭐 올려야 될지 만약 관세가 더 이렇게 확산 자체가 돼서 물가가 올렸을 그것이 이제 물가를 자극했을 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될 건지 네네. 아니면 고용시장의 어떤 침체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될 건지 하는 이러한 좀 딜레마에 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 자체도 사실은 이번 의사록에 좀 담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생각보다는 상당히 조금 매파적이 아니었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게 5월 의사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5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전개된 그러니까 미중 간의 좀 관세 협상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뭐 좀 봉합이 되는 부분들이었고 네. 뭐 전반적인 어떤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관세 리스크 때문에 좀 안정을 찾았다라는 부분을 뭐 그 부분을 사실 조금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은 좀 있어서 뭐 지금 시장이 뭐 상당히 매파적이었지만 뭐 반응 자체가 그렇게 아주 뭐 강렬하게 뭐 시장의 어떤 급락을 나타나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FOMC 의사록은 이제 지난 그 예. 데이터나 지난 상황에 대한 관세 부분도 그렇고 지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이거를 여기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아도 된다. 네, 특히 이제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뭐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이제 뭐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래서 6월 뭐 7월 초에 이제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관세 유예 시점이 이제 마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6월 한 달 동안 사실 이 관세 협상 자체가 어느 식으로 타결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뭐 기회 내지는 리스크가 사실은 좀 남아 있는 상황들이기 네. 때문에 뭐 5월 FOMC 회의록 하나만을 가지고 뭐 미 연준의 어떤 스탠스라든지 또 미 연준이 생각하는 어떤 경기 자체가 그대로 흘러갈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심리 지표가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래서 이 스포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로 반영이 되는 데는 한 2,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다를 생각했는데 이 소프트 데이터가 달라졌어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어떤 소프트 데이터가 가장 많이 달라졌나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는 게 아무래도 소비자 심리 지수인 부분들이고요. 네. 물론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자체는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뭐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알면 이제 그 컨퍼런스 보드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신뢰 지수 자체는 상당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뭐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4월까지 사실은 급락을 하던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5월달에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했고요. 또 우리가 제조업 경기를 보는데 뭐 ISM 제조업 수도 있지만 지금 S&P 그 글로벌에서 발표되는 그 제조업 PMI 지수를 보게 되면 이게 5월달에 상당히 조금 이제 서프라이즈를 보면 특히 이제 확장 국면을 계속해서 이제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저희가 뭐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제조업 경기 자체가 상당히 좀 휘청거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그 소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가계와 기업들의 소비 심리 지수가 동반 상승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로존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유로존도 보게 되면 뭐 제조업 PMI 지수 자체가 아직 뭐 확장 국면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계속 좀 바닥에서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소비자 신뢰 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국내 역시 좀 유사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지금 그 계엄 이전 사태, 이 계엄 이전 수준 자체를 상당 부분은 회복한 상황들이고 뭐 지금 수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제조 기업 심리 지수 자체도 꾸준히 사실은 좀 회복을 좀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심리 지수의 회복이라는 부분 자체가 뭐 아무래도 이제 경제는 심리다라는 우리가 뭐 익히 아는 용어가 있듯이 이러한 심리 지표의 어떤 개선이라는 부분 자체는 그렇게 보면 하반기에 미국 경기가 실물 지표 이러한 것들이 크게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 견조한 모습을 갈 수 있다라는 좀 시그널을 던져준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왜 이 심리지표가 갑자기 이제 돌아섰느냐라는 부분은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결국 이제 관세 리스크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봉합되고 또 이제 시행 자체가 상당히 유예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이 좀 안도감을 좀 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조금 이제 용어가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이 소위 말해 타코라는 타코요? 예. 뭐의 약자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라는 이제 약자예요? 트럼프 always chicken out이라는 어떤 용어를 사실은 이제 줄임. 타코. 예. 이게 어저께 그 어떤 기자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을 때 상당히 좀 화를 냈다라는 이제 얘기가 좀 들릴 정도로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은 이제 심리지표 개선하고도 이제 사실 연관관계가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결국 최근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뭐 이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상당히 이제 정책이라든지 발언 자체를 상당히 강하게 또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강한 멘트를 사실은 날립니다. 그러다가 항상 보면 뒤에 가서는 뭐 이것을 유예한다든지 또 이러한 뭐 어떤 수준 자체를 상당히 톤다운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상당히 환호를 하는 이러한 패턴 자체가 상당 부분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이러한 그 타코 트레이드, 타코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뭐 앞서 말씀드린 뭐 가게라든지 기업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번 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에 대한 관세를 뭐 50% 올리겠다 하다가 갑자기 뭐 하루 만에 다시 그거를 이제 복원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자 금융시장은 오히려 이제 떨어진 것 이상의 지금 상승폭을 좀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정말 이 상호관세, 고일관세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얘기까지도 이제 나오면서 이것이 어떤 심리지표의 어떤 개선 뭐 이러한 쪽으로 사실은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전략이 노출됐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떠한 전략을 필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어떤 공급망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화면에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어제 미 연준의 FMC 의사록에서 봤지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워낙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수준에서 사실은 좀 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저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러한 관세 정책이 이제 되면서 특히 이제 중국을 우리가 아무래도
큰 주된 타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내에서의 그 컨테이너 물동량을 그러니까 수출되는 물동량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올해가 작년보다도 사실은 더 컨테이너 물동량 자체가 더 많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동안 이거는 중국에서 그 4월인가요? 예. 수입 데이터가 확 꺾였었다고 하는데. 예, 그건 뭐 일시적으로 사실은 이제 했던 부분들이고 이제 네네. 미중 뭐 관세 이제 빅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뭐 수출 쪽에서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이제 컨테이너 물량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좀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여기에는 뭐 하나 또 뭐 좀 특이한 우리가 말하는 재고 확축, 리스타킹 수요 자체가 상당 부분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좀 땡겨놓고 보자라는 어떤 심리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산 제품들 어떤 수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는 어떤 원인도 사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우려했던 이 공급망, 그러니까 상품 진열대 공포 자체가 상당 부분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물가라든지 또 물가의 어떤 그 기대 인플레이션과 달리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이러한 흐름 자체가 그 소프트 데이터들의 전반적인 반등을 생각보다는 조금 일찍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터들을 보면은 관세 영향이 굉장히 빠르게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빠르게 씻겨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타코라는 말이 뭐 처음에는 먹는 음식인 줄 알았지만 여하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 패턴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로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 가는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전반적인 어떤 심리 지표라든지 이러한 쪽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앞으로 하반기에 또 뭐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 7월까지 그러니까 6월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6월에 주요 국가의 어떤 관세 협상 특히 뭐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이러한 쪽의 어떤 관세 협상 자체가 상당 부분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일단 관세 리스크 자체는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완화된 상황에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좀 미 연준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제 물가라든지 고용 시장의 악영향 자체를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미 연준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한 9월 정도에는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5월에 FOMC 회의록의 그 의사록의 내용 자체가 상당 부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도 사실은 전개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서 여하튼 저희가 뭐 뭐라 해도 여전히 올해는 사실 관세화된 부분에 대한 뉴스라든지 이벤트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표 흐름이라든지 금융시장 흐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김한수님 박사님과 함께 미국의 이제 부채 상황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금리가 지금 또 과거와 다른 완전한 패러다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트럼프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는 것의 일환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고 급변하게 국채 금리를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시체말로 이제 쫄아서 그러니까 한 걸음 이렇게 한 스텝 물러나는 그런 모습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타코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시 한번 시장을 또 긍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약간 트럼프가 뭐로 가도 서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이거를 그래서 사실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사실 더 어려워요. 예,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각들 자체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분명히 인식을 좀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뭐 베센트 장관이 뭐 취임하자마자 올해는 국채금리 안정이 이제 최우선 과제다라는 쪽에서의 얘기를 사실은 좀 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사실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항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관세라는 부분 자체가 한편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조금 불합리하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중국을 상당 부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여하튼 지금 미국 재정 수지 쪽에는 분명히 일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5월 달에도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관세 수입 자체가 아주 큰
대폭으로 늘었다라는 기사가 사실은 좀 뭐 4월 달도 많이 늘어났지만 5월 달은 더 늘었다는 이제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의 관세 수준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은 GDP 대비 한 1%가 넘는 수준이 될 거고요. 그렇게 보면 지난해 미국이 그 국채와 관련된 이자 금액 자체가 GDP 대비 한 2.4%에서 거의 절반 정도는 관세 수입으로 사실은 충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조금 안도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국채 금리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러한 어떤 효과들 자체가 조금 이제 재정 수지 쪽에서의 개선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우려했던 것보다 이제 국채 금리도 자체도 조금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또 이제 그 관세율 자체도 그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높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가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자극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국채 시장에 그러니까 국채 금리 쪽에서는 조금 이제 하락 쪽의 압력으로 좀 자락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미국의 이 그 재정 수지 문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국가 부채 문제가 뭐 동시에 지금 다발적으로 다 이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뭐 단기간에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보면 딱히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 부채와 비슷하게 잘 관리를 해 나갈 수밖에는 사실은 좀 없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뭐 그러한 관점에서 아마 정책적인 어떤 것들도 이렇게 파격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사실 시장과 사실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이러한 쪽으로 뭐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국채 수요 자체를 상당히 확대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1분기에 사실 미국 경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위축이 많이 되긴 했지만 그의 자신감에 기반이 된 빅피처 그런 발언들을 보면은 향후 본인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 잘 뿌리를 내리면 1년 안에 즉시 성장으로 반전해서 내년 이맘때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 이상을 기대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내년 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또 자신의 어떤 정책 성과를 사실은 뭐 일단은 조금 뭐 목표지만 과시하려는 차원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정말 뭐 이런 지금 감사안 뭐 좀 상원에 이제 통과 요구를 좀 나오는데 뭐 감사안이 사실은 통과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내년에 3%대 성장을 할지는 사실은 좀 미지수인 부분들입니다. 2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뭐 문제들 말씀하신 대로 네. 부채 문제라든지 또 지금 가계 쪽에서도 보게 되면 뭐 과거처럼 글로벌 금융위처럼 뭐 모기지 부채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은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네. 또 신용카드 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부채 문제도 또 가계 쪽에는 사실은 좀 있는 상황들이고 또 중국과의 어떤 갈등 문제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뭐 우리가 이렇게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거는 미국의 그 예외주의 현상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셀 USA 현상 자체가 있었는데 최소한 지금 이러한 관세 정책 자체가 해소가 되고 뭐 감사안이라든지 이러한 성장 드라이브 자체를 다시 가동한다라고 하면 결국 셀 USA가 다시 바이 US의 현상 이 정도의 흐름을 사실은 조금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얘기도 했고 지금 국채금리의 수준이 지금 미국 경기에도 그렇고 트럼프의 정책에도 그렇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살짝 주춤하고는 있어요. 4.5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10년물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 배경 중에 하나가 일본의 장기 국채금리 하락이 원인이 된다. 이거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예, 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이제 좀 국채금리 관련해서 네. 일본 쪽을 좀 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뭐 하나 차트를 뭐 일본하고 좀 미국의 그 금리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이게 파란색은 일본의 30년물 국채금리고요. 네. 요 회색선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사실 그동안은 사실 별 상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관성이 자체가 상당히 커진 게 이제 4월부터 아무래도 이제 상호관세가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
있는데 보게 되면 그 상관성 진짜요? 자체가 상당히 이제 강화되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미국 국제시장이 갑자기 왜 일본 국제시장을 보면서 움직일까라는 부분에 좀 저희 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거는 일본계 자금 흐름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 국채금리 자체가 이제 뭐 지금 30년 국채를 초장기 국채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도 10년 국채도 마찬가지지만 올라가다 보니까 뭐 그것이 이제 셀 US 현상을 뭐 관세 때문에 나온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일본의 국채 금리 자체가 저렇게 큰 폭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일본계 자금 특히 이제 뭐 해외에 나가 있는 일본계 생보세 자금들 자체가 결국 미국의 어떤 국채 이러한 시장에서 떠나서 일본으로 환류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 자체를 상당 부분 높이는 부분. 왜냐하면 또 이제 국채금리 자체가 이게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엔화 쪽에서의 강세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뭐 지난번에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금이 나갔다라고 보면 이렇게 국채금리 자체가 상당히 올라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국채시장, 미국 국채시장 자체에서 자금들 자체, 일본계 자금이 이탈할 수 있는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최근에 보게 되면 일본 국채금리와 미국의 국채금리 자체가 상당히 좀 동조화되는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보고서 쓰신 것 중에서 그 증시 말고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한 내용과 또 달러 패권에도 이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보고서를 최근에 쓰셨어요. 이건 또 어떤 상황이죠? 예, 최근에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지금 당장 아직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이 이제 상원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도 사실은 이 법안에 대해서 한 15명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통과는 사실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럼 왜 갑자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이 사실은 커지냐라는 부분 자체는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제 뭐 이게 뭐 달러와 연동이 됐든 가상화폐에 연동이 됐든 간에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가격이 거의 1대1, 그러니까 우리 달러를 기준하면 거의 달러하고 1대1로 사실은 연동되는 이제 코인인데 이 코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활용도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왜 시장이 커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일단 그 뭐 송금이라든지 이러한 그 거래의 편의성 자체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우리가 송금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이제 뭐 은행에 가고 뭐 이러한 뭐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는데 사실은 이러한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사실은 송금을 하는 게 뭐 빠른 속도도 되고 비용도 거의 안 들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이용의 편의성 자체도 상당히 커졌고 또 일부 이머징 시장에서는 자국 화폐 자체가 워낙 지금 가치가 폭락하고 가치의 어떤 저장 수단 자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사서 오히려 지금 가치를 이제 자산을 이제 보호하는 이러한 성향들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그 시장 규모 자체가 빠르게 성장할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시장 규모 아마 대부분 다 이제 달러 연동이기 때문에 거의 달러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거의 한 2,300억 달러 정도 시가총액을 갖고 있습니다. 2,300억 달러.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의 시가총액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게 되면 한 10배 정도 오를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IB들의 이제 설명입니다. 그럼 한 2조 달러 정도가 되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은행들도 이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있던 진출을 준비 중인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의미가 결국 보게 되면 이 달러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되면 뭔가 신뢰가 떨어지고 이제 달러를 사용 안 하겠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사실은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면에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달러로 연동된 시장의 어떤 사이즈 거래 규모가 커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달러 사용 자체가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부분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국제 수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도 이제 국제 수요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제가 표안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인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테더하고 그 서클의 US
USD가 이 대표적인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테더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을 1대1로 유지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기초 자산 자체를 상당히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지니어스법 같은 경우도 이 발행하고 준비 자산을 1대1로 맞춰라라는 게 의무 규정으로 갔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준비 자산을 뭘로 주로 담느냐 하면 UST빌로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66%를 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시가총액 2천억 달러 정도 되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그 기초 자산으로 지금 미 국채를 얼마 갖고 있느냐 하면 한 1,2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갖고 있는 국채보다 조금 많은 상황들이죠.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10배 늘어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얘기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보유해야 되는 미국의 국채량은 1조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이 갖고 있는 국채보다도 향후에 이 시장 자체가 정말 예상대로 커진다라고 하면 결국 일본을 능가하는 사실은 이제 국채를 갖고 되는 주요한 어떤 주체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미국의 국채 수요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매력도가 떨어졌다라는 이제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달러 패권도 유지하고 미국의 국제 수요 자체도 상당히 흡수한다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일거양득이 되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어저께 벤스 부통령 자체도 이 가상화폐 세미나에 와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결국 미국의 달러 패권을 사실은 유지하는 중요한 어떤 전략이다라고 사실은 강조한 것에서도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단순하게 이 가상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서 뭐 이러한 어떤 전략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달러 패권을 기본적으로는 유지하고 또 미국의 국제 수요 자체를 꾸준히 발생시키기 위한 어떤 미국의 전략 차원에서 사실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육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각국이 지금 왜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육성하려고 하냐면은 미국의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너무 커졌을 때 우리도 사실은 이제 자금들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네. 사실은 이제 해외로 유출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각국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를 육성을 하려는 그러니까 지금 요번 대선에서도 보게 되면 가상화폐 시장 자체를 육성한다라는 공통적인 공약도 있고 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육성 정책도 상당 부분 당겨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 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커지고 또 이와 관련된 조금 궁극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상품들도 금융 상품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참 자주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에는 달러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이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편에 독일 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엄청난 랠리를 펼쳐 나가는 건 이거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네, 저희가 독일 하면 네. 한때는 독일 유럽의 병자. 유럽의 병자라고도 네, 그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독일 경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었는데 네. 사실은 이 상호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독일 증시는 거의 20% 이상 사실은 오른 상황들이고요. 지금 3년째 20%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삼 20%가 3년째. 네, 3년째. 2022년에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하락한 해가 2022년이었고 그 후에 계속해서 20% 넘는 지금 연간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 중심에는 사실은 지금 제 화면에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 라인 메탈이라는 우리 국방 산업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국방 장비를 만드는 이 회사의 어떤 주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유럽에서도 방산주가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영향도 있지만 조금 이제 랠리 배경을 조금 짚어보면 한 6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유동성 효과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미 연준은 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지만 ECB는 사실은 이미 거의 지난해 7월부터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에 지금 독일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재정 지출 자체를 파격적으로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결국 그러한 통화 재정 정책의 유동성 효과 자체가 상당 부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이런 것들은 2%대 안정세를 좀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 가고 있는데 유럽 쪽에 지금 물가는 거의 다 2%대 초반이고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뭐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물가 안정세 자체가 뭐 당연히 뭐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어떤 소비 심리라든지 특히 이제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 자체가 상당히 안정을 이제 찾다 보니까 네. 기업이나 가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소비 지출이라든지 투자 지출 여력 자체가 상당히 커진 부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 시장과 관련돼서 네. 뭐 연초에 사실 독일 국채금리도 사실은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다가 최근에 상당히 안정세를 찾고 있는 부분 자체는 이게 사실은 그 물가 안정세도 사실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미국이 불안하다 보니까 국제시장이 일단은 좀 그 정부 부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뭐 독일 같은 경우 GDP 한 60%밖에 안 되니까요. 이게 좀 안정한 시장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자금의 흐름들 자체가 결국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네. 독일 국제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고 또 앞서 이제 라인 메탈을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 국방과 관련된 지출 자체가 상당 부분 늘어날 거다. 특히 이제 6월달에 나토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유럽 국가,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지금 미국 측이 요구하는 GDP 대비 5%의 국방 지출을 수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앞으로도 이제 국방 지출 자체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어떤 심리 자체가 지금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경기, 특히 이제 제조업 경기 아까 이제 뭐 유럽의 제조업 경기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사자라는 어떤 심리가 있는데요. 네. 뭐 이 지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경기 자체가 지금부터 회복을 하는 부분들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셀 US 현상의 일부, 그러니까 자금들 자체가 뭐 유로화 강세라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미국에서 좀 나와서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국채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는 부분 자체도 최근에 어떤 독일 증시 랠리를 사실 이끄는 배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우리 시장도 최근에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독일은 이 못지않게 더욱더 랠리를 펼치고 있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좋아지는 그런 유럽의 상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작년부터 계속 셀 USA에 대한 자금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유동성의 일부가 유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럽 증시가 또 얼마나 더 특히나 독일 시장이 얼마나 더 올라가게 될지 여부도 여러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미국 PC 발표가 있잖아요. 예. 이 물가 지표 또 발표되면 또 시장에 찬물 확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생기긴 하는데 예. 아직은 또 이제 관세 영향을 받을 만한 데이터는 아니죠. 예, 예. 예. 뭐 일단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뭐 그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뭐 전월비 한 0.1% 상승할 거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PC 물가 자체가 아주 그냥 시장 예측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어떤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세 자체가 일단은 유예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세 영향을 좀 뭐 지난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번에 발표된 어떤 PC 물가를 통해서 사실은 확인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아주 그냥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번 PC 물가 또 6월에 발표된 물가 자체도 사실은 뭐 시장의 영향 또 국제 심리에 국제 금리에 주는 영향 자체는 어찌 보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관세 협상이 6월달에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라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한 변수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금통위인데 네.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나요? 예, 거의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지금 워낙 낮은 상황들이 컨센서스가 낮은 상황들이고 뭐 오늘 이제 한은도 이제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텐데 과연 이제 0%대 어떤 전망치를 내놓을지 좀 그거는 한 뭐 1% 그래도 일자를 찍을지는 뭐 사실은 뭐 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은 자체가 거의 1%대 어떤 성장을 전망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동력이 상당히 약화됐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렇게 보면 이번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최소한 2차례 정도의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 뭐 양당이 다 뭐 막대한 지금 뭐 단기 부양책 뭐 이러한 재정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부응하는 차원에서도 뭐 조금 이제 금리 쪽에서는 조금 추가적인 어떤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 일찍 또 우리 글로벌 인터뷰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희가 산프로아틸에서 하필이면 오늘 먹을 거를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왜 하필이면이라고 했냐면 제가 요새 약간 이게 위가 좀 안 좋아요. 2주 전에도 한번 위경련이 좀 심하게 일어났는데 오늘 또 밤새 제가 지금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위에다 핫팩을 붙여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게 먹방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지금 닭 한 마리 그대로 하나 다 들어있거든요. 귀빈정. 예, 지금 좀 군침이 납니다. 귀빈정에 가마솥 누룽지 삼계탕.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열면 이 안에 누룽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요거 이제 인삼 한 뿌리 그대로 들어가 있고 여기 밑에 보면 누룽지 있고요. 와, 지금 이거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되나? 또 먹으면 여러분들이 또 쩝쩝댄다고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살코기 보세요. 한 입만 먹어도 되나? 위경련 있을 때 이거 먹으면 좀 아프겠죠? 여러분들이 대신 드셔주세요. 이거는 뭐 말해봤자 지금 이 한방 냄새 너무 좋고요. 저 지금 아프지만 않으면 진짜 먹고 싶은데 이게 지금 얼마나 들어있나 봤더니 1+3예요? 3+1. 1+3면 이거 말도 안 되죠? 3개 구성에 이제 하나 더 드리는 구성인데 보니까 한 팩당 1kg의 넉넉한 구성에다가 핫딜 가격으로 63,000원이었던 지금 정가에서 39,000원에 여러분께 지금 거의 한 그릇당 10,000원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넉넉한 구성인데도 10,000원도 안 하고 국내산 닭고기에 국내산 재료만 사용을 해서 아주 깊고 진한 국물 맛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복조리 없이 그 한 끼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여름철 보양식 챙기실 수 있는데 뭐 혼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삼계탕 한번 또 만들려면은 또 이것저것 재료 사느라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한 팩에 너무나 간편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오늘 위가 아픔으로 제가 먹방을 시원하게 못 보여드리는데 뭐 냄새만 맡아도 이게 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너무나 맛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저 대신해서 국물까지 싹싹 해가지고 누룽지에다가 착 해서 아이고 군침 나와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다 드신 다음에 이제 가족과 함께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마카다미아 여러분 몸에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마카다미아가 이게 무슨 뭐였죠? 되게 뭐가 많이 어떤 성분 무슨 성분인데 뭐가 많이 들었는데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통 마카다미아 3종 6팩 요거 2개 요거 2개 요거 2개 이게 맛이 3가지예요. 바닐라 맛 그리고 약간 짭조름한 솔티드 그리고 로스티드 맛인데 저희가 요 제품을 이제 뜯으면은 요런 게 같이 한 2개 들어있어요. 요걸로 이렇게 해서 뜯으면 바로 신선한 마카다미아가 하나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건강에도 좋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딱 따먹는 그런 재미도 있으니까 삼계탕 다 드신 다음에 향이 제가 지금 바닐라를 뜯었거든요. 바닐라 향이 엄청 진해요. 여러분들이 간식으로 드시기도 좋고 아침에 저는 개인적으로 견과류를 매일매일 챙겨 먹거든요. 그렇게 건강을 챙기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시맥의 통 마카다미아 3종 6팩 세트는 현재 저희가 1000세트 한정으로 79,000원에 준비했고요. 이 제품은 호주에서 완제품으로 직수입된 정식 통관 제품으로 껍질째 로스팅이 돼서 산패 걱정 없이 고소한 맛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기한도 넉넉해요. 이제 올해 10월 31일까지고 오메가3, 비타민 K, 셀로 시작하는 거 기억났어요. 셀레늄, 셀레늄,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물용으로도 좋고 집에서 홈스낵으로 드셔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핫딜 소개해드렸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죠?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얼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글로벌 인터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 투자 중이라면 집중해 주십시오. 현 시점 월가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투자 전략가 탐 리가 지금은 과매도 종목과 섹터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연 그가 3%의 미국 주식 컨텐츠 서비스 GIN에서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집중할 포인트는 바로 워시드 아웃 상태에 도달한 종목과 섹터입니다. 테슬라가 좋은 예시죠. 수요일에는 5% 상승, 목요일에는 3.5% 상승, 또 금요일에는 10%까지 급등했죠. 시장 예상보다 큰 서프라이즈입니다. 마그네티즈도 비슷한데요.
두 종목 모두 워시드 아웃 후 깜짝 반등한 케이스입니다.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다양한 종목이 저희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JP모건 출신 탐 리, 모건 스탠리 출신 마크 뉴턴, UBS 투자은행 그리고 바클레이즈 출신 타이 웡,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출신 댄 하, 댈러스 연은 출신 다니엘 디마티노 등 이 월가를 움직이는 진짜 전문가들의 거침없고 날카로운 분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유일한 방법 GIN 서비스를 이용하면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보다 앞서서 기회가 당신에게 가장 먼저 도착할 겁니다. 6월 12일까지 얼리버드 혜택이 제공되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GIN을 시작하세요.